마을 사람이라고 온 어머니와 아들 단 둘뿐인 전북 무주 상구람골. 어미를 봉양코자 아들 쌍섭 씨가 손수 이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고추 따러 가야지. 고추 따러. 고추 따러 가, 고추. 쌍섭 씨가 집을 나서자 어머니는 또 따라 나설 기세신데. 돌아다니지 말으라고, 돌아다니지 마. 밖에. 바로 코앞에 일 보러 가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조금 나서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요. 조금 나서면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돌아다니니까. 조금 나서면 돌아다니니까 그래요. 나 없는 사이 집 밖으로 너무 돌아다니지 마라. 단단히 당구는 했어도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이제 돌아다니는 거가 되게 좋은데, 이제, 딴 일을 하니까 해가지고, 뭐, 앉아서 자꾸 저런 일을 하지 않고, 묵은 걸 들어만 자꾸 다니는 거 같습니다. 아들이 지나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 성치 않은 몸으로 아들 돕는다고 이 일 저 일 하다 다치신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이죠. 도와주고 내가 다 하고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없어. 착하와 다 집었다는 일을 못하게야. 아이고 집사가 아들 일을 하지 마자. 지가 벌어매진다. 어떻게 벌어도 벌어매야 돼. 안 벌어도 벌어매야 돼. 내 걱정하고 가만히 오지나 그래가지고 그래. 어머니는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남편을 뺏기고 이남이녀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려 세상 고생을 다 하신 분입니다. 아들 쌍섭 씨는 그런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에 했냐 저작년에 했는데 숨이 가빠가지고 조금 빨리 걸어다니던 걸 하면 야, 잠깐만. 큰일 나. 밥을 잡섰는가, 안 떴는가, 못 가고. 이거라는 거. 올 김장철에 김장하겠다고 지은 태양초 고추 농사가 아주 풍년입니다. 먹고 남으면 팔아도 될 만큼 말이죠. 가갸 거겨 고교 고규 거기 나가는 맞아? 이거 안 맞는 게 맞는 새들처럼 보여도 안 맞는 거 아직 마냐는 노녀도 어머니의 한이었던 까막눈을 떼준 것도 아들입니다. 맨날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걸 아들이 가르쳐주고 그래도 내가 시험 잘 해갖고 안 하다. 이거 맞냐 안 맞냐. 이거 맞아야 맞추지 말을 하지. 점심 지으러 가던 길에 아들 쌍섭 씨는 집 앞 풀숲에서 장을 봅니다. 이게 반찬이야 반찬. 우리 집 반찬. 이게 토끼가 잘 먹는다고 해갖고 토끼 풀이라고 그래 이게. 뭐.
향긋한 풍성기 반찬 한 가지면 입맛 없다가도 밥 한 그릇 뚝딱 하시는 어머니 식성에 장에 나갈 일도 드뭅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어? 밥 먹어? 어디 갔다 왔어? 고추다, 고추. 배고픈데. 마치 어린 딸이 배고픈데 어디 갔다 왔냐고 어리광을 부리고 손끝 야문 어미가 배고른 딸 밥 주려 오자마자 손에 물 묻히는 딱 그 모습입니다. 어디가 들어나? 시간이 지났어.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되잖아요. 냉장고 없잖아요, 이거는. 전기가 안 나네. 전개가 없어 여느 주부보다 손이 더 가는 주방일. 그럼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씩 해서 먹잖아. 두 가지 딱. 내일은 가지 먹으면 모레는 감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박 따서 호박. 오늘 순박 뜯어다 먹고 그러면 되지 뭐 얼마든. 그래도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 건데 힘들지 않습니다. 밥 먹어, 밥. 어? 왜? 먹기 싫어? 어? 먹기 싫어? 밥 먹기 싫냐고? 밥 먹기 싫냐고? 어? 밥 먹으라고 밥. 알아줬잖아. 어쩔 수 없이 내는 큰 소리가 화가 난 게 아님을 항상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아들. 삼시세끼의 아들이 차려주는 조촐한 밥상을 받아온 지도 4년째. 세월 따라 어미 노릇도 자식 노릇으로 바뀌는 게 이친가 봅니다. 여기 이거 고기 사다 놨어요, 고기. 고기 사다 놨어, 고기. 김본 고기요. 아이, 고기야, 이거. 몇 개? 이럴 땐 영락없는 개구쟁이 아들입니다. 비린내 난다 고기를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에게 괜한 장난을 겁니다. 텔레비전도 말동무도 없이 혼자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라도 해야 한 번씩 웃기 때문입니다. 어머닌 그렇게 하루하루 기력을 차려가십니다. 햇볕 좋은 오후, 아들은 밭에서 따온 태양초 고추를 마당에 널고 어머니는 북적거리는 가족 사진들을 방바닥에 널고 계십니다. 딸, 손자, 할아버지 국을 찍었을걸. 쌍세비 딸, 아들. 신랑이 같이 포도 맞네. 아들 쌍섭 씨는 사실 일날 미녀의 자녀와 아내가 있는 가장입니다. 부산에서 갖가지 사업을 하던 그는 IMF로 실패를 하게 되자 1년만 농사를 지어보겠다 가족의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병세가 악화된 겁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이제 금방 이제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 세월이 14년이라는 세월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렀어. 미안한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뭐. 그렇지만 이제 내가 마음으로는 항상 잘 커주고 하는 게 고맙고 그렇지 뭐. 미안한가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미안한 거야. 내가 뭐 가족의 이해와 허락으로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게 된 쌍섭 씨는 어머니 건강을 기원하는 돌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올라가서 싼 건데 이건 내가 이렇게 쌌나 싶어 지금 생각하면. 10년 정성 기도를 들여 쌓은 탑이 80여 개.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을 멈췄습니다. 생로병사가 어쩔 수 없는 순리라면 그 정성을 어머니에게 더 드리기로 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신다면 내가 싸지. 오래 사신다면.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신다면 싸는 거지.
1년이라도 더 빠진다고 하고. 어머니는 지금 혼자 뭘 하고 계실까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꽁꽁 싸매든 보따리 하나를 당연스레 꺼내 드시는 어머니. 궁금해하는 객식구에게 보여주려 풀러주십니다. 정말 특별할 게 없습니다. 버선 3켤레와 곱게 접은 목도리가 전부. 노자돈 천국 가서 집도 사고 언젠가부터 노잣돈이 든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한 어머니. 그래가 행여 잃어버릴까, 남이 가져갈까, 보물단지 마냥 옆구리에 꼭 끼고는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제 갈 날 머지않았다. 노래 부르시는 것도 모자라. 잠자다 떠날지 모른다. 노잣돈까지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주무시는 어머니. 이럴 때 아들 속은 뭉그러집니다. 뭐요 그게? 에? 뭐요? 나 노자돈 죽으면 갖고 가라. 보내드릴 준비는 안 됐는데 왜 어머닌 자꾸 갈 준비만 하시는지. 아들이 심해. 준 놈, 심해 그거 있는 게 뭐야? 딸이 준 놈, 작은 아들이 죽고 큰 아들이 죽고 여기 땄어. 아니 무주하게 가려고. 내일 나 무주갈쳐 좀 줘. 무주하게 가려고. 무주가게. 미안 무주장 간다고? 그래 돈 좀 들라고. 무주장이가? 왜? 아이 뭐 약사로 가지 뭐하러 가? 약사로 농약. 돈 달라고? 아이고 노자돈인데 노자라고 줘놓고 뺏어. 뭐 하려고 이렇게 뭘 끌어안고 있어 이걸. 뭐 하려고. 아들 속도 모르고 보따리만 애지중지 꼭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가 야속합니다. 심심하니까 저렇게 튀지 뭐. 자, 아니 한 번씩 저래. 어떨 때 저러세요? 이제 옷 정리하다가 이제 저렇게 하고 이제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라고 하지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거라고. 옛날에 죽으면 이제 죽는 사람 노잣돈이라고 넣어주잖아. 그거야 그거. 자기 노잣돈 한대야. 죽으면 내가 뭐 다 쓸게니 뭐 노잣돈에 있어. 죽으면 뭐. 인생사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서글퍼 말자 했었는데 아들 마음을 정리하게 하려 하는 건지 이제 떠날 채비를 너무도 편히하는 어머니 모습에 아들 쌍섭 씨의 가슴 언저리가 울컥해옵니다. 비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일 내리기 시작하자 쌍섭 씨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장마철엔 방불을 지펴주는 게 산속 생활의 생리라지만 쌍섭 씨는 어머니 때문이 더 큽니다. 어머니가 춘탕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날은 좀 떼줘야 돼. 방환도 공기가 싹 빠져나가고. 바깥바람 그리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눅눅한 방 안에만 계시다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큰일 나니까요. 다음날 이른 아침 돈 많으면 주고, 돈 많으면 주고, 돈 많으면 주고. 돈 많은 있는가 내가. 전날 장에 갈 돈 달라는 아들의 청을 뿌리친 게 마음에 걸렸는지
쌈짓돈을 꺼내시는 어머니. 가져가자. 안 가져가. 가져가. 돈 안 줄걸라. 뭐야? 돈 없걸라 가져가라고. 있어. 좀은 갚아줘야지, 나. 아들 따라 마중을 나오시는 어머니. 항상 붙어 지내는 모자가 오래 떨어지는 날이 바로 아들이 장에 가는 날인데요. 맛있는 거 사다 줘? 나 장사하는 거 빠진 거 없어. 그래, 알았어. 안 사올게. 나 천장 잘 먹잖아. 싫어야 하잖아, 비리네, 난. 갔다 올게. 아들 없는 사이 별일 없을까 걱정이지만 차 시간에 쫓겨 서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지자 행동을 개시합니다. 갑자기 허리가 씻은 듯 나으신 건지 지팡이 없이 쉽게 못 내려가던 내리막길도 봄처녀 나풀거리듯 날아갑니다. 어디 가세요? 나 운동하러 와. 어디로요? 쫓겨 풀리다. 그쳐나라 운동. 와. 아들 허락 없이 못 내려오던 아랫마당에 이렇게 큰 수세미가 열렸다니 형도 달렸네. 몇개요? 3개. 손길 한번 안 줘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것이 어머닌 기특하신가 봅니다. 4개 달리네, 4개. 고운빛 내는 태양초 고추 시세가 궁금해진 쌍섭신 발길을 세웁니다. 얼마씩이야? 장사꾼들은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도 있고 좋구먼. 그것은 2만원짜리요. 마지막 얼마씩 하는데 누군데 저 돈을 주자. 나는 팔 것도 없어. 이거 물라고 그러지. 나는 우리 건 해봤자 뭐 이거 다 농사 져봤자 이거 뭐 이거 6만 원씩이나 하는 시장에 한 번씩 나올 때면 단골 도장 찍듯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이 잠겼네요. 그래서 잠겼어. 양념통이랑 한 마리 사가려고 했더니 안 열려고 왔어. 안 열려. 시간이 안 되는 게 몇 시간. 유일하게 어머니가 즐기시는 고기인 닭튀김 대신 다른 걸 살 요량인가 봅니다. 인절미 같은 거? 예? 예, 인절미 같은 거 없어요? 말랑말랑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아니 눌러보세요. 아니 이거 아줌마 드리려고 그래요? 아줌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됐는데요? 87. 아이고. 뭐야, 이거는 여사 이모 90 넘어야. 뭐 아이고요. 그럼. 어머니는 또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그렇게 염려하던 밭일을 아예 터잡고 앉아 열심히십니다. 풀 왜 내시는 거예요? 왜 뱉기냐고? 네. 되기 싫어서. 꼴레 있었잖아. 아들 손이 갈 게 뻔한 잡초가 커가는 게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혼나는 할 필요 없고. 뽑았는지 어쨌는지 증거인멸을 위해 멀리 있는 풀숲까지 가져다 버리시는 치밀함까지 보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란데 이런 거 한다고. 걔 얼른 갈라고, 얼른 하고 없을 때. 어디 가고 없어. 어디 가고. 나도 혼나. 이거 하지 말라. 아들이 탈 버스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 손길도 바빠지고 망까지 봐야 하는 눈길도 바빠지는데 좀 더 하다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
아무리 감춰도 흙먼지 흔적 하나까지도 잡아내는 형사 뺨치는 아들이니 완전 범죄를 위해선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신발까지 완벽하게 닦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어머니. 이 정도 했으니 이번엔 어떻게 아들 추리력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깊은 산속 혼자 두고 나온 어머니가 걱정이 된 아들은 한 걸음에 고개를 넘어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새초롬하게 누워 계십니다. 그새 안녕하신가 아들은 어머니를 손뼉으로 확인하고 들려? 틀려. 얌전히 잘 있었다는 듯 아들을 맞는 어머니의 연기. 여우주연상감입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다. 왜 안 먹었어 그래? 아들이 먹으면 먹으려고. 아니 배고프면 잡숴야지. 그 옆으로 해놓고 갔구만. 다 고파. 떡이라도 잡숴. 떡. 응? 떡. 또? 어. 아이고. 밥도 안 먹고 그래야지 그럼. 어디에 또 뭐 했구만 또. 뭐 했어? 무언가 또. 이를 어째 연기까지는 완벽했는데 말썽이 허리 탓에 아들한테 딱 걸렸습니다. 나가고 쭉 잡았다. 나 먹으려고 사왔지 나 나. 먹으라고 떡을 옆으로 사와. 나 먹으려고. 나 먹으려고 사왔어. 햄 먹고 같이. 그런 거야. 물렁물렁하다. 말 안 들었다 아들 화낼까?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들이 사다 준 떡 하나 입에 물어보지만 긴장 탓에 목이 메이시나 봅니다. 맛있으세요? 응, 잘했다. 아들이 사줄게, 따줄게. 사실 지금 아들 눈치 보느라 뭔 맛으로 먹는 줄 모르는 어머니. 그걸 아는 아들은 떡이라도 편히 드시게 더 이상 아무 내색을 안 합니다. 아들이도 안 따줄. 맛있기는 뭐 맛있어?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 어쨌든 어머니, 아들의 불호령은 피해갔네요.